자, 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랬어요. 자, 한국을 보니까 말이야. 이게 세계 열강들은 다 과학화돼서 군함이 막 뜨고 뭐 하는데 한국이라고 그러는 건 덕수궁의 그 돌담 안에 말이야. 경복궁의 돌담 안에 그 안에 앉아가지고 저끼리 뭐 노론소론하고, 문 닫고 말이지. 이는 모략 모함하고 귀양 보내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36년간을 과연 한국이 했다고 하면은 일본이 떠나간 뒤에 남겨놓았던 철로가 있었으며 도로가 있었으며 항만이 있었으며 발전소가 있었으며 큰 건물이 있었으며 법률이 있었으며 잠깐만. 이게 행정이 지금 있었느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때로 우리 국권에 굉장히 중대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식민지화가 조선의 근대화에 큰 도움이 됐다 이 얘기인데 그럼 지소장께서는 제국주의도 굉장히 좋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도 올바른 식민주의가 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여기에 한승주 교수님의 글을 보면은 명문 한 구절이 있습니다. 네. 모든 역사적인 사건 속에는 100% 나쁜 것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다. 100% 좋은 것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다.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혼재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지금 와서 왜 그때를 자꾸 따지느냐? 앞으로 일본하고 잘 살면 될 거 아니냐? 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왜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이 시점에서 부추기느냐?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 진 교수님 한번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적을 해야 될 게 이분들이 생각이 이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잘못된 전쟁, 부당 전제에 의해 서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민족은, 한국민족은, 조선민족은 자기 스스로는 자립할 능력이 없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한심하다라고 하면서. 저는 거기 동의해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조선인들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얘기 좀 들으시고. 예. 국민성 비하 발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좀 전에도 가스라테프트 조약이 뭡니까? 이건 지금 우리나라의 국권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케이, 일본, 너희들 한국 먹어라. 한국 사람도 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본에서는 오케이, 뭐라고 화답했겠습니까? 필리핀 사람 너희들 먹어라. 필리핀 우리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런 기본적인 전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던 그들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이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민족성 비하 발언이 나옵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전 8군 사령관 위컴 대정의 한국인들은 들쥐 근성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다 그 들쥐로 만들어버리고 계십니다. 지만원 박사님께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 민족은 안 된다라는 이런 사고방식들이 강하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 위에서 논증을 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서 두 개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칼을 들고 고기를 잡아먹는 국가가 있었는데 왜 우리는 비참하게 도마 위에 올려진 고기가 됐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반성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첫째, 그다음에 누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제가 이게 한국 사람이 이게 안 된다 하는 거는 이 비하 발언이 아니라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칼을 들이대는 사람한테 잡수시하고 갖다 들이대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그게 우리 조정입니까? 조정이잖아요. 한국의 조정. 아, 한국의 조정이었습니까? 국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조정이었던 왕이 갖다 바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니까 잡아먹혔죠.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지소장님께서는 먹힐만 하니까 먹혔다. 먹힐만 하니까 먹혔죠. 제가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먹힐만 안 했으면 왜 먹혔을까?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했던 게 서구 사람들도 1945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걸 포기한 겁니다. 식민정책을. 그래서 1945년 이후에는 여러 이제 또 민족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 거고 자기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독립한 국가들이 뭐냐면 식민지 때가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겠죠. 그런 나라가 없는데 지금은 그런 주장을 누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네오나치만 합니다. 일본의 구급파만 합니다. 적어도 정신병원 밖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런 100년 전에 60년 전, 70년 전에 그 낡은 그래서 실제로 식민지를 운영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포기한 견해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그것도 식민지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당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땐 이건 임상의학적인 대상이지 그 논의의 대상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 선생님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아십시오.
왜 정신병자라고 나를 뭡니까? 아니, 그러면은 한국 국민은 들쥐떼고 한국의 네티즌은 메뚜기떼고 한국 언론은 하이에나떼라고 말씀하신 지만원 박사님께서는 얼마나 인격을 하이에나 존중하십니까? 떼죠. 그거는 개인을 지칭한 게 아니에요. 아, 인격을 존중하세요? 어? 인격을 존중하세요. 아니에요. 정말로 말이죠. 예? 먹힐 짓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만원 박사님 같은 분이 옛날에도 계셨거든요. 을사오적이라고. 반면에 모두 다 먹힐 짓 하는 건 아닙니다. 지만원 박사님께서 소위 빈라덴과 비슷하다, 테러리스트다라고 했던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먹힐 짓 안 하셨습니다. 먹힐 짓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만원 씨 같은 분들, 한승조 씨 같은 분들, 을사오적들, 이런 분들이 우리 민족은 안 돼. 따라서 일본 민족이 우리를 갖다가 다스려주는 것이야말로 행복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먹힐 짓을 했던 겁니다. 조선민족이 먹힐 짓을 한 게 아니라 조선민족의 일부 사람들. 그 예. 사람들이 먹힐 짓을 하고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지금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일본 일제가 우리를 100년 전에 우리한테 어떤 탄압을 가했다. 어떤 가혹행위를 가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한참 발전돼 있는 지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애국 근로자들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더 헌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일제 식민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입을 했던 겁니다. 계속 주입을 했던 거고 나중에 이 독립운동한 사람 소위 그 나름대로는 그 지식인이라는 사람들까지도 그걸 머릿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조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친일로 갔던 거거든요. 바로 지금 지만원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친일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역사에서 배우자면서 지금 기껏 배우자다라는 게 이광수의 그런 식의 그 민족 자조론이나 배우자라는 겁니까? 그게 미래적 지향적인 그럼 겁니까? 이준 선생님은 왜 그런 말씀했어요? 아니까 이광수의 그 민족 자조론을 배우자라는 글쎄, 이준 씨는 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 지배를 갖다 청산한다는 건 말이죠. 그 당시에 우리 사회에 그러자가 널리 퍼져 있었고 일제가 널리 퍼뜨렸던 그 민족 자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내 얘기는 우리가 그게 정신 미래지향적이냐? 차려서 열심히 일해서 일본을 이기자는 얘기. 그래요. 근데 뭐 제가 그런데 보면은 이런 거 과거 따지지 말고. 정신을 아직 못 그런데 차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만큼 정신 차린 사람이 어디 있어? 나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 이긴 사람이요. 나 클래스 1등 했고 미국 사람이 못 만드는 수학 공식 만들었고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수학 정리를 6개나 만든 사람이요. 그럼 난 미국 사람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뭐 개인적인 승부나. 내가 무슨 내가 진 선생보다 훨씬 그렇게 못해 보여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다음부터 나오실 때는 말이죠. 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갖고 나서 자랑을 하세요. 그냥 소리 하지 마시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직 일본 우익을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우익들 아니 일본 우익이 우리나라 잡아먹습니까? 경제가 잡아먹지?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 없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예컨대 지금 지만원 선생님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권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저기 안 친다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진 선생 같은 분이 정권 잡으면은 진짜 나이트메어. 나이트메어. 이거는 지금 이미 저희 지도당 생각에는 나이트메어예요. 지금 뭐 그렇죠. 지금 나이트메어가 다 빨갱이들이 사는 데인데 뭐 그런데 망정 가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문제는 난 대한민국을 고치는 사람이지 치사하게 망령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아직 살만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깐만. 인구를 한번 보시오. 거기서 안중근이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뭐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무기 줘가지고 저놈 가서 테러해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죽여가지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무력을 가지고 일본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은 애시당초 일본한테 믿기질 않았습니다. 그건 큰 그림을 보고 저것이 예를 들어서 인도 깐디 보십시오.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면 더 당한다. 덜 당하려면은 저항하지 말고 우리가 때를 기다리자. 어느 거 현명합니까? 그러니까 김구는 제가 볼 때는 빈라덴이에요. 글쎄. 네. 그래서 빈라덴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내 생각도 존중이 돼야지. 저는 때려 죽여. 잠깐만. 네. 지금 문제는 또다시 원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소위 일본의 극우 세력과 지금 상당히 많은 같은 시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네. 일본 사람들의 극우가 어떻게 네. 생각하는지 저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단지 저는 남을 어떤 사건이 있어요. 내가 당했어. 내가 당했으면은 저는 물론 나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를 압제를 줬으니까 나쁘지만 나한테는 그럼 잘못이 없느냐. 나한테 뭐가 잘못됐으며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뭘 배워야 되느냐. 지혜와 교훈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지. 어? 네. 그렇게 비난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네. 예, 예. 예. 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본 우익이 극우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며 관심도 없다. 이게 또 먹힐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우경화되는 상황에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안 가지면서. 그 일본 그다음에 국가한테 우리가 자, 내킵니까 지금? 아니, 한번 잠깐만요. 들어보시고요. 야, 네.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다라고 하면 이봉창 의사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빛나덴 같은 테러리스트가 되는데 그렇죠. 그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예? 대한민국은 뭐에 말씀해보세요. 상해 임시 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라고 나왔습니다. 독립운동의 법통을 잇는 건데 그럼 대한민국 자체가 빛나덴 것 같은 테러리즘의 원리를 헌법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타당합니까? 저는 오히려 지만원 박사님 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아요. 헌법적 가치를 이렇게 무시하고 오히려 만주국 국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한테 뭐 도움이 되는 교훈이 없을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김구 선생이 그러면 옳다. So what? 우리가 얻는 게 뭐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또, 김구 선생님이 테러리스트라고 했는데, 사실 김구를 테러한 것은 이승만입니다. 김구가 이승만을 죽인 게 아니라, 이승만이 김구를 죽인 것이고, 또, 여기에서 그런 얘기는 좌파하고 우파하고 아니요, 달라요. 잠깐만요. 제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네. 저는 안 끼어들잖아요. 얘기하는 중간에. 자, 보십시오. 저는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식견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바라는 한국은, 대한민국은 문화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게 테러리스트가 하는 말입니까? 근데 왜 21세기가 바로 문화의 시대고 근데 왜 김일성한테 가서 그렇게 당하고 왔습니까? 그거는 예컨대 김구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했던 겁니다. 분단이 되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38선에서 비고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구 선생님이 보신 겁니다. 분단이 되면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거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김구 선생님의 식견이고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일본은 공산주의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또 386 주사파들은 북한을 조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 386 주사파들을 역시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공산주의를 미워하고 탄압하니까 386 주사파들도 공산주의자들인데 그들이 일본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숙명적으로. 첫째. 두 번째는 일본이나 미국은 한국에 굉장히 유익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제철 우리 국민 매겨 살리는데 예를 안 듣고요. 포항제철 우리 매겨 살리는데 그 100%의 기술이 일본 기술이에요. 예, 좋습니다. 예. 세 번째. 그런데 왜 일본, 미국을 배척을 하느냐. 세 번째. 이제 386 주사파들이 이 정권은 잡았어요. 나머지 뭐 있냐. 사회 주도 세력을 바꿔야 돼. 근데 사회 주도 세력은 지금 기득권 세력이라고, 그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증오하는 사람들이 다 일제에 동조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기득권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는 친일파로 묶어서 죽여야 돼. 그래서 네 번째는 박정희 때리기요. 또 박근혜 때리기요. 다섯 번째는 그 위안부를 이용해서 반일 감정을 지금 자극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익 진영에서도 일본 미워하는 사람 많죠. 저도 일본 미워합니다. 옛날에 엄청 미워했지만은 그러나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일본하고 협력하는 것이 앞으로 새 지평을 여는데 우리 국민 내 앞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친일을 비판하는 사람들, 한승조 교수님의 발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386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까지도 비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보수 우익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까지도 몽땅 다 그러면 그 노무현 정권에 들어있는 뭐 386 주사파들의 사주에 놀아나는 행위냐. 이런 가정은 좀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 밖에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얼마나 극단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으로 북한을 고립시킨다. 그것이 얼마나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견해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까지 주장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조갑재 같은 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친일보다 더 나쁜 것이 친북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친북만 안 하면 뭐 친일 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조갑재 말이 어떻게 생각해요? 잠깐만요. 뭐가 친북이냐 친일이냐 그 문제도 따져야 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근본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빈라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빈라덴이거든요. 빈라덴이 아랍의 자결권을 위해서 그러는 것.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수단이 뭡니까? 가령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니까 그 한미일 동맹과 북한을 갖다 고립시키기 위해서라면은 우리나라의 민족적 정체성과 갖다 내버려야 되는 것이고 일본 우익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식민지배가 축복이다라는 이런 발언을 해도 참아야 되는 것이며 여기까지 나간다라고 했을 땐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적이 어딘가? 예? 이분들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전문에 나오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대대체 인정하는 사람들인가? 저는 이건 헌법 밖에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 사태의 배경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극단주의 이것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좌파는 네. 386 주사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386 주사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386 주사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주사파라는 게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한테는 신념이 있어요. 신념이 있는데 그 신념이 뭐냐. 북한은 친일파를 깨끗이 피로 숙청하고 세운 정권이기 때문에 민족의 정통성이 있고 남한은 친일파로 세운 정권이기 때문에 태어나서는 안 될 더러운 정권이다. 하루라도 빨리 파괴해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이 남쪽에 주권을 잡았다. 주권을 잡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빨간 이 소위 그 공산 세력 속에 사는 거네요 지금. 전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전 그렇게 느낍니다. 친일 비판 이런 것, 친일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386 좌파입니까? 대국민 전체가 지금 다 들고 일어났는데 그럼 국민 전체가 다 그럼 좌파라는 얘기입니까? 주사파라는 얘기입니까? 네. 또 그다음에 이 현 정권이다라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이 뽑아준 정권이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들어서 합법적인 정부에 대해서 빨갱이 정권이다. 그런데 이 공산 정권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망명 가세요. 이 국민 전체가 지금 일본을 미워하고 있다. 뭐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두환 시절에도 이렇게 쓰며 노태우나 김영삼 시대에도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통계는. 잠깐만요. 네. 제가 거기에 대한 요새 이렇게 한승조 같은 글 이런 걸 가지고 선동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예컨대 현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펴고 접근하는 것 자체 때문에 좌익이라고 부르시는데 사실 박정희도 김일성과 남북회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7.4 공동성명까지 만들었고 전두환도 장세동 보내가지고 정상회담 추진했습니다. 장세동 씨 있죠? 평양에 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대하신 주성님의 지도하에 평양이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거립니다라는 김일성 찬가까지 바쳤고요. 그 다음 김영삼 씨는 안 했습니까? 김대중 씨가 김정일 만나니까 뭐라 했어요? 삐져가지고. 그거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씨 때 말이죠. 독립기념관이 바로 전두환 씨 때 지어진 겁니다. 그때는 반일이 아니라 아예 뭐라 했습니까? 한 단계 높여서 그 길까지 갖고 왔거든요. 그럼 전두환도 그럼 바로 주사파입니까? 그 길은 좋은 겁니다. 일본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 길은요. 예를 들어서 일본 보세요. 일본이 원자탄 세례 맞고 미국 원망했습니까? 딱 잊었어요. 그래, 너 미국 일본보다 잘났다. 내 무릎 꿇는다. 그리고 줄줄이 이거 깃발 들고 미국에 가서 공장문 견학시켜달라고. 제발 한 번만 견학시켜달라고. 이런 참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래서 일본을 오늘날 일본이 미국을 생산면에서 생산 시스템면에서 미국을 앞섰고 그게 그 길이요. 자꾸 사과하라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도 청년이 더 일본인보다 더 노력을 해서 일본보다 나은 점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이 머릿속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두환 정권 때는 왜 그랬냐면요. 왜 자꾸 과거를 해? 아이고 난 아주 저 영어로 얘기하면 sick and tired. 왜 과거를 자꾸 그거 해서 밥이 나와? 뭐 배가 나와 사과가 나와? 먼저 꺼내줬지 않습니까? 과거 얘기를. 전두환 정권 때는 말이죠. 그걸 갖다 그 길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반일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전 국민 동원해가지고 말이야 시위까지 열고. 근데 물어봅시다. 아까 묻다 말았는데
그러면 이 조갑재 선생은 예. 그 친일보다 더 나쁜 게 친북이다 이랬는데, 예. 응? 그러면 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둘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됐습니까? 그걸 왜 비교해야 됩니까? 그 과거에 집착하는 거는 그거는 벌써 자폐증 증세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과거에 집착합니까? 그 다음에 일본 보고 반성하라고 그러는데 일본 저도 깨인 나라예요. 그러면 저가 반성하건 안 하건 그 사람들의 인격에 관한 얘기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일본 보고 반성하라고 고개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본이 고개가 숙어집니까? 자, 일본이 안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반성하라고 해봤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반성을. 응? 너 반성하고 안 한 것은 너 인격이야. 어? 그거는 우리대로 일본이 더럽고 미국이 안 입고 오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미국 학생들, 일본 학생들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해야지. 이게 뭡니까? 맨날 이거 해가지고 누구 욕하고, 저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욕하고,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막 욕하고, 이거 참 국가장애가. 얼마나 이게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서 또 한 번 드러나는데요.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일본 내에서 일본이 반성하거나 안 하거나, 그 일단 1차적으로는 그분들의 문제라는 건 맞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이게 외교 문제거든요. 동아시아가 하나가 되는데 공통된 일치된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 우리가 침략한 거 잘한 짓이다. 이런 관계에서 한일 관계가 동맹 관계가 제대로 맺혀지겠냐라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떠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유엔 안보리에 진출해야 할 이권을 갖고 있거든, 이해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이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건 외교 카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우익들 보십시오. 지금 외교 카드도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못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일본 우익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 이게 먹힐 짓 하는 겁니다. 미래를 지향하려면은 전략을 세워야 돼. 일본의 우익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이 우리를 군사력 가지고 먹습니까? 우리가 먹는 거는 옛날 우리 못난 선조들이 저 안에서 서로 모함하고 하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도 모함하고 이 짓을 해요. 그러면 이러는 동안에 옛날에는 군사력 가지고 먹혔지만은 지금도 먹히고 있어요. 뭘로 먹히느냐? 경제력이 전부 점령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하니까. 일본의 식민지배 찬양 발언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영웅시하고 또 미화하는 거고. 찬양 아닙니다. 찬양 아니에요. 누가 찬양했습니까? 글을 보시니까 뭐 상당히. 찬양이 아닙니다. 이거는 먹힐 짓을 해서 먹혔다는 거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이게 바탕을 보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런 거예요. 박정희 찬양론자입니다. 지금 한승조 교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만원 선생님도 그렇고, 또 누가 있습니까? 조갑재 씨도 유명한 박정희 찬양론자들이 지금 이런 일본 우익의 그 망언에 놀아나는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왜냐하면 거기 그 패러렐이 있습니다. 평행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일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 조선민족 자립할 능력이 없다. 일본 없었으면 아직도 조선시대다. 고로 일본에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감사는 그냥 보상을 한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얘들 그게 민족성인지도 몰라요. 이런 발언으로 나갑니다. 또 박정희 여시한론자들의 논리를 봅시다. 한국 사람 자립할 능력 없다. 박정희 없었으면 아직도 우린 보릿고개다. 그러므로 그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감사는커녕 청산화된다. 여기서 바로 국민성 논으로 넘어가셔가지고 가스라테프트 조약 때 미국이 우리를 욕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위컴 사령관이 우리를 들쥐라고 얘기를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컴 사령관은 그 말을 왜 했냐면은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그냥 미국이 인정해줘도 한국 사람들 들쥐 같아서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87년 6월 10일 항쟁으로 우리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들쥐들이 하는 짓입니까? 한국민이 들쥐가 아니라 오히려 위컴 사령관의 머리가 닭대가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들여다가지고 자학증, 이거야말로 내셔널 자학증, 이것이야말로 자학증세가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은 배운 게 별로 없고 주로 한 일도 사람 시켜서 요인 암살한 것 아니냐. 뭐 빈라덴도 아랍권에서는 영웅이다. 먹힐 만한 것은 먹힌 것이다. 이렇게 가는데 이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걸 겁니다. 아니 박정희에 대해서는 좀 먹히잖아요. 근데 왜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면 먹히지 않을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민족감정 때문이다. 이 민족감정이 한미일 동맹 이걸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놓고 막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게 지금 전체 논의의 지평인 것입니다. 자, 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랬어요. 자, 한국을 보니까 말이야. 이게 세계 열강들은 다 과학화돼서 군함이 막 뜨고 뭐 하는데 한국이라고 그러는 건 덕수궁의 그 돌담 안에 경복궁의 돌담 안에 그 안에 앉아가지고 저끼리 뭐 노론소론하고 문 닫고 말이지 이는 모략 모함하고 귀양 보내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36년간을 과연 한국이 했다고 하면은 일본이 떠나간 뒤에
남겨놓았던 철로가 있었으며 도로가 있었으며 항만이 있었으며 발전소가 있었으며 큰 건물이 있었으며 알았습니다. 법률이 있었으며 알았습니다. 잠깐만. 이게 행정이 지금 있었느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때로 우리 국권에 굉장히 중대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식민지화가 조선의 근대화에 큰 도움이 됐다 이 얘기인데 그럼 지소장께서는 제국주의도 굉장히 좋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도 올바른 식민주의가 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여기에 네. 한승주 교수님의 글을 보면은 명문 한 귀절이 있습니다. 네. 모든 역사적인 사건 속에는 100% 나쁜 것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다. 100% 좋은 것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다.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혼재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지금 와서 왜 그때를 자꾸 따지느냐? 앞으로 일본하고 잘 살면 될 거 아니냐? 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왜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이 시점에서 부추기느냐?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 진 교수님 한번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적을 해야 될 게 이분들이 생각이 이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잘못된 전쟁, 부당 전제에 의해 서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민족은, 한국민족은, 조선민족은 자기 스스로는 자립할 능력이 없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한심하다라고 하면서 저는 거기 동의해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조선인들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얘기 좀 들으시고. 네, 국민성 비하 발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좀 전에도 가스라테프트 조약이 뭡니까? 이건 지금 우리나라의 국권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케이, 일본, 너희들 한국 먹어라. 한국 사람도 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본에서는 오케이, 뭐라고 화답했겠습니까? 필리핀 사람 너희들 먹어라. 필리핀 우리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런 기본적인 전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던 그들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이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민족성 비하 발언이 나옵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전 8군 사령관 위컴 대정의 한국인들은 들쥐 근성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다 그 들쥐로 만들어버리고 계십니다. 지만원 박사님께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 민족은 안 된다라는 이런 사고방식들이 강하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 위에서 논증을 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서 두 개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칼을 들고 고기를 잡아먹는 국가가 있었는데 왜 우리는 비참하게 도마 위에 올려진 고기가 됐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반성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첫째, 그다음에 누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제가 이게 한국 사람이 이게 안 된다 하는 거는 이 비하 발언이 아니라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칼을 들이대는 사람한테 잡수시하고 갖다 들이대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그게 우리 조정입니까? 조정이잖아요. 한국의 조정. 아, 한국의 조정이었습니까? 국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조정이었던 왕이 갖다 바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니까 잡아먹혔죠.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지소장님께서는 먹힐만 하니까 먹혔다. 먹힐만 하니까 먹혔죠. 제가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먹힐만 안 했으면 왜 먹혔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했던 게 서구 사람들도 1945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걸 포기한 겁니다. 식민정책을. 그래서 1945년 이후에는 여러 또 민족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더러운 정권이다. 하루라도 빨리 파괴해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이 남쪽의 주권을 잡았다. 주권을 잡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빨간 이 소위 그 공산 세력 속에 사는 거네 지금. 전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 그렇게 느낍니다. 친일 비판 이런 것, 친일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386 좌파입니까? 대국민 전체가 지금 다 들고 일어났는데 그럼 국민 전체가 다 지금 좌파라는 얘기입니까? 주사파라는 얘기입니까? 네. 또 그 다음에 이 현 정권이다라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이 뽑아준 정권이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들어서 합법적인 정부에 대해서 빨갱이 정권이다. 그런데 이 공산 정권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망명 가세요. 이 국민 전체가 지금 일본을 미워하고 있다.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두환 시절에도 이렇게 쓰며 노태우나 김영삼 시대에도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통계는.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한
요새 이렇게 한승조 같은 글 요런 걸 가지고 네. 선동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그렇군요. 거예요. 제가 할게요. 예.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예컨대 현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펴고 접근하는 것 자체 때문에 이제 좌익이라고 부르시는데, 사실 박정희도 김일성과 남북회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유명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7.4 네. 공동성명까지 만들었고, 전두환도 장세동 보내가지고 정상회담 추진했습니다. 장세동 씨 있죠? 평양에 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대하신 주성님의 지도하에 평양이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거립니다라는 김일성 찬가까지 바쳤고요. 그 다음 김영삼 씨는 안 했습니까? 김대중 씨가 김정일 만나니까 뭐라 했어요? 삐져가지고. 그거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씨 때 말이죠. 독립기념관이 바로 전두환 씨 때 지어진 겁니다. 그때는 반일이 아니라 아예 뭐라 했습니까? 한 단계 높여서 그 길까지 갖고 가거든요. 그럼 전두환도 그럼 바로 주사파입니까? 그 길은 좋은 겁니다. 일본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 길은요. 예를 들어서 일본 보세요. 일본이 원자탄 세례 맞고 미국 원망했습니까? 딱 잊었어요. 그래, 너 미국 일본보다 잘났다. 내 무릎 꿇는다. 그리고 줄줄이 이거 깃발 들고 미국에 가서 공장문 견학시켜달라고. 제발 한 번만 견학시켜달라고. 이런 참 그런 그런 대접을 모습도 받으면서 네, 그런 그래서 모습도 일본을 오늘날 일본이 미국을 네. 생산면에서 생산 네. 시스템 면에서 미국을 뭐 앞섰고 그렇게, 그게 그 길이요. 네. 자꾸 그런데- 사과하라고 그럴 게 아니라 네. 예, 우리 다음. 그 청년이 더 일본인보다 더 노력을 해서 일본보다 나은 점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이 머릿속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두환 정권 때는 왜 그랬냐면요. 왜 자꾸 과거를 해? 아이고, 난 아주 그러니까- 저 영어로 얘기하면 sick and tired. 예. 왜 과거를 자꾸, 그거 해서 밥이 나와? 뭐 배가 나와? 사과가 나와? 먼저 잠깐만요. 꺼내줬지 않습니까? 과거 얘기를. 전두환 정권 때는 말이죠. 그걸 갖다 그 길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반일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전 국민 동원해가지고 말이야 시위까지 열고. 근데 물어봅시다. 아까 묻다 말았는데, 그러면 조갑재 선생은 예. 그 친일보다 더 나쁜 게 친북이다 이랬는데, 예. 응? 그러면 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둘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됐습니까? 그걸 왜 비교해야 됩니까? 그 과거에 집착하는 거는 그거는 벌써 자폐증 증세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과거에 집착합니까? 그 다음에 일본 보고 반성하라고 그러는데 일본 저도 깨인 나라예요. 그러면 저가 반성하건 안 하건 그 사람들의 인격에 관한 얘기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일본 보고 반성하라고 고개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본이 고개가 숙어집니까? 자, 일본이 안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반성하라고 해봤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반성을 너 반성하고 안 한 것은 너 인격이야. 네. 그거는 우리대로 어. 일본이 더럽고 미국이 안 입고 오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미국 학생들, 일본보다도 일본 더 학생들보다도 앞서갑니다. 더 네. 열심히 공부하고 386 주사파들을 역시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공산주의를 미워하고 탄압하니까 386 주사파들도 공산주의자들인데 그들이 일본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숙명적으로. 첫째. 두 번째는 일본이나 미국은 한국에 굉장히 유익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제철 우리 국민 먹여 살리는데 예는 안 듣고요. 포항제철 우리 먹여 살리는데 그 100%의 기술이 일본 기술이에요. 예, 좋습니다. 예. 세 번째. 예. 그런데 왜 일본, 미국을 배척을 하느냐. 세 번째. 이제 386 주사파들이 이 정권은 잡았어요. 나머지 뭐 있냐. 사회 주도 세력을 바꿔야 돼. 네. 근데 사회 주도 세력은 지금 기득권 세력이라고, 그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증오하는 사람들이 다 일제에 동조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기득권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는 친일파로 묶어서 죽여야 돼. 네. 그래서 네 번째는 네. 박정희 때리기요. 네. 네. 또 박근혜 때리기요. 예. 다섯 번째는 그 위안부를 이용해서 반일 감정을 지금 자극하고 있어요. 네. 응? 예. 이런 것이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우익 진영에서도 일본 미워하는 사람 많죠. 저도 일본 미워합니다. 옛날에 엄청 미워했지만은 그러나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일본하고 협력하는 것이 앞으로 새 지평을 여는데 우리 국민의 앞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친일을 비판하는 사람들, 한승조 교수님의 발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386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까지도 비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보수 우익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까지도 몽땅 다 그러면 그 노무현 정권에 들어있는 뭐 386 주사파들의 사주에 놀아나는 행위냐. 이런 가정은 좀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 밖에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얼마나 극단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으로 북한을 고립시킨다. 그것이 얼마나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견해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어디까지 주장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조갑재 같은 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친일보다 더 나쁜 것이 친북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친북만 안 하면 뭐 친일 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조갑재 말이 어떻게 생각해요? 잠깐만요. 뭐가 친북이냐 친일이냐 그 문제도 따져야 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근본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빈라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빈라덴이거든요. 빈라덴이 아랍의 자결권을 위해서 그러는 것.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수단이 뭡니까? 가령 이제 이런 식이죠. 그 사람들 같은 경우니까 그 한미일 동맹과 북한을 갖다 고립시키기 위해서라면은 우리나라의 민족적 정체성과 갖다 내버려야 되는 것이고, 일본 우익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식민지배가 축복이다라는 이런 발언을 해도 참아야 되는 것이며, 여기까지 나간다라고 했을 땐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적이 어딘가? 이분들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전문에 나오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대대체 인정하는 사람들인가? 저는 이건 헌법 밖에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 사태의 배경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극단주의, 이것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좌파는 네. 386 주사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386 주사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386 주사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주사파라는 게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한테는 신념이 있어요. 신념이 있는데 그 신념이 뭐냐. 북한은 친일파를 깨끗이 피로 숙청하고 세운 정권이기 때문에 민족의 정통성이 있고, 남한은 친일파로 세운 정권이기 때문에 거고 자기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독립한 국가들이 뭐냐면 식민지 때가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겠죠. 그런 나라가 없는데 지금은 그런 주장을 누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네오나치만 합니다. 일본의 구구파만 합니다. 적어도 정신병원 밖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런 100년 전에 60년 전, 70년 전에 그 낡은, 그래서 실제로 식민지를 운영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포기한 견해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그것도 식민지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당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땐 이건 임상의학적인 대상이지 그 논의의 대상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 선생님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아십시오. 왜 정신병자라고 나를 뭡니까? 아니, 그러면은 한국 국민은 들쥐떼고 한국의 네티즌은 메뚜기떼고 한국 언론은 하이에나떼라고 말씀하신 지만원 박사님께서는 얼마나 인격을 존중하십니까? 하이에나떼죠. 그거는 개인을 지칭한 게 아니에요. 인격을 존중하세요? 인격을 존중하세요. 정말로 말이죠. 먹힐 짓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만원 박사님 같은 분이 옛날에도 계셨거든요. 을사오적이라고. 반면에 모두 다 먹힐 짓 하는 건 아닙니다. 지만원 박사님께서 소위 빈라덴과 비슷하다, 테러리스트다라고 했던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먹힐 짓 안 하셨습니다. 먹힐 짓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만원 씨 같은 분들, 한승조 씨 같은 분들, 을사오적들, 이런 분들이 우리 민족은 안 돼. 따라서 일본 민족이 우리를 갖다가 다스려주는 것이야말로 행복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먹힐 짓을 했던 겁니다. 조선민족이 먹힐 짓을 한 게 아니라 조선민족의 일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힐 짓을 하고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일본 일제가 우리를 100년 전에 우리한테 어떤 탄압을 가했다. 어떤 가혹행위를 가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한참 발전돼 있는 지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애국 근로자들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더 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일제 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입을 했던 겁니다. 계속 주입을 했던 거고, 나중에 이 독립운동한 사람, 소위 나름대로는 그 지식인이라는 사람들까지도 그걸 머릿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조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친일로 갔던 거거든요. 바로 지금 지만원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친일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역사에서 배우자면서 지금 기껏 배우자다라는 게 이광수의 그런
그런 식의 그 민족 자조론이나 배우자라는 겁니까? 그게 미래를 지향적인 그럼 겁니까? 이준 선생님은 왜 그런 말씀했어요? 아니까 이광수의 그 민족 자조론을 배우자라는 글쎄, 겁니까? 이준 씨는 왜 그런 얘기를 아니까 하냐고. 우리가 식민 지배를 갖다 청산한다는 건 말이죠. 그 당시에 우리 사회에 그러지 않아도 널리 퍼져 있었고 일제가 널리 퍼뜨렸던 그 민족 자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내 얘기는 우리가 그게 정신 미래지향적이냐. 차려서 열심히 일해서 일본을 이기자는 얘기. 그래요. 근데 뭐 제가 그런데 보면은 이런 정신을 거 과거 따지지 말고. 정신을 아직 못 그런데 차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만큼 정신 차린 사람이 어딨어? 나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 이긴 사람이요. 나 클래스 1등 했고, 미국 사람이 못 만드는 수학 공식 만들었고,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수학 정리를 6개나 만든 사람이요. 그럼 난 미국 사람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뭐 개인적인 승부나. 내가 무슨 내가 진 선생보다 훨씬 그렇게 못해 보여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아니야. 나와가지고 다음부터 나오실 때는 말이죠. 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갖고 나서 잘하고 갔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직 일본 우익을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우익들 아니, 일본 우익이 우리나라 잡아먹습니까? 경제가 잡아먹지?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 없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예컨대 지금 지만원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권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 앉힌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진 선생 같은 분이 정권 잡으면은 진짜 나이트메어, 나이트메어. 이거는 아니 지금 이미 저희 지도당 생각에는 나이트메어예요. 지금 뭐 그렇죠. 지금 나이트메어가 다 빨갱이들이 사는 데인데 뭐 그런데 망령 가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문제는 난 대한민국을 고치는 사람이지 치사하게 망령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아직 살만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깐만. 인구를 한번 보시오. 거기서 안중근이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뭐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무기 줘가지고 저놈 가서 테러해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죽여가지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무력을 가지고 일본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은 애시당초 일본한테 내키질 않았습니다. 그건 큰 그림을 보고 저것이 예를 들어서 인도 깐디 보십시오.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면 더 당한다. 덜 당하려면은 저항하지 말고 우리가 때를 기다리자. 어느 거 현명합니까? 그러니까 김구는 제가 볼 때는 빈라덴이에요. 글쎄. 네. 그래서 빈라덴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내 생각도 존중이 돼야지. 저는 때려 죽여. 잠깐만. 네. 지금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소위 일본의 극우 세력과 지금 상당히 많은 같은 시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네. 일본 사람들의 극우가 어떻게 네. 생각하는지 저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단지 저는 남을 어떤 사건이 있어요. 내가 당했어. 내가 당했으면은 저는 물론 나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를 압제를 줬으니까 나쁘지만 나한테는 그럼 잘못이 없느냐. 나한테 뭐가 잘못됐으며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뭘 배워야 되느냐. 지혜와 교훈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지. 네. 그렇게 비난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예. 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본 우익이 극우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며 관심도 없다. 이게 또 먹힐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우경화되는 상황에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안 가지면서. 일본 국가한테 우리가 내킵니까 지금? 잠깐만요.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다라고 하면 이봉창 의사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빈라덴 같은 테러리스트가 되는데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예? 대한민국은 말씀해보세요. 상해 임시 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라고 나왔습니다. 독립운동의 법통을 잇는 건데 그럼 대한민국 자체가 빈라덴과 같은 테러리즘의 원리를 헌법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타당합니까? 저는 오히려 지만원 박사님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아요. 헌법적 가치를 이렇게 무시하고 오히려 만주국 국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한테 뭐 도움이 되는 교훈이 없을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김구 선생이 그러면 옳다. So what? 우리가 얻는 게 뭐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또 김구 선생님이 테러리스트라고 했는데 사실 김구를 테러한 것은 이승만입니다.
김구가 이승만을 그러니까 죽인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승만이 김구를 죽인 것이고 또 여기에서 그런 얘기는 좌파하고 우파하고 아니요, 달라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네. 제가 저는 안 끼어들잖아요. 얘기하는 중간에. 자, 보십시오. 저는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식견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바라는 한국은, 대한민국은 문화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게 테러리스트가 하는 말입니까? 근데 왜 21세기가 바로 문화의 근데 시대고 왜 이건 식견은 김일성한테 가서 그렇게 당하고 왔습니까? 그거는 예컨대 김구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했던 겁니다. 미리 분단이 되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38선에서 비구 38선 비구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구 선생님이 보신 겁니다. 분단이 되면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거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김구 선생님의 식견이고 그걸 네.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지난 일본은 공산주의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또 386 주사파들은 북한을 조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